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이걸 배우고 빨리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단순히 도구 사용법만 익히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서 머무르는 거죠. 그걸 넘어서서 내 업이나 내 삶에 적용해서 완전히 트랜스포머를 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화 학습은 원래 중요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의 역량이 너무나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자녀분도 키우시기 때문에 이 초개인화 학습이 되면서 성장 방식, 즉 배우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아주 짧게는 대학 입시 생각하실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잖아요. 독립을 할, 아이들이 독립을 하고, 우리도 그래 왔었고, 그 시점이 분명히 오는데, 이제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개인의 역할이. 그러면서 성장하는 방식이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동일하게 어떤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성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 청소년기 아이들이든 조직에 있는 성인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제는 자신의 길을 걸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뭐냐면 초개인화라는 것은 개인의 데이터를 맞춰가지고 학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아이들로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AI는 사실 제가 이 표현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식을 습득할 때 보통 글을 읽고 책을 읽고 지식을 습득해 왔잖아요. 그런데 AI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거대 도서관, 책하고 대화하게 된 거예요. 책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필요한 자료를 얘가 거대 도서관이니까 사서처럼 다 끌고 와요. 내가 요청만 하면.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자기가 가져온 그 정보에서 없으면 또 가져오고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도서관하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의 어떤 양, 정보의 양으로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으니 네가 이 지식을 가지고 뭘 할 건데요. 그래서 이 AI에게 질문하는 법, 우리가 뭐 유튜브 보면 엄청 뭐 질문을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진심이에요. 질문하는 법이 다예요. 지식을 쌓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근데 이젠 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지식을 가져와서 그거를 가공할 수 있고 목적에 맞춰서 그거를 내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획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설계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능력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직 안에서도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 시대가 된 거잖아요.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진입을 해서 자기 개발이 막 활성화된 이유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이런 역량이 없으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예요. 그리고 창의적 인재가 이 능력이 없다? 창의적 인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 좀 읽어라. 맨날 엄마가 독서 습관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지금 세대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꺼내서 책과 대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토론도 할 수 있고요. 소통 능력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협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AI랑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단 지성이 너무 중요해져서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또 그 네트워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게 됐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변화를 내가 적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아닌 것처럼 자꾸 밀어내면은 이 시대에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생존과도 직결되는 거죠. 못 먹고 못 살아요. 진짜로. 전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초개인화가 이제 바꾸는 세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질문 격차가 경쟁력 격차라고 제가 여기 적어 놨잖아요. 이게 진짜 맞아요. 네.
우리가 왜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질문의 수준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질문만 얘가 무슨 질문을 하는 것만 봐도 어른들은 아, 얘가 우와, 이런 걸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는 AI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사람이 대체된다는 개념, 그러니까 AI 대신에 사람이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협업한다라는 역할이 좀 나뉘고 또는 역할이 약간 이렇게 믹스돼서 협업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기술이 계속 개발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술도 바뀔 거니까 사용법도 바뀔 수 있고 또 구조도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변화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것들을 배우면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AI랑 협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또 그것으로 소통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학습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걸 이분법적으로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근데 너무 그걸 또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왜냐면 그게 도구잖아요. 도구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겁부터 먹는 거예요. 도구인데 도구 사용하는 그 자체의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그걸 못하면 큰일이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는 공부가 바뀌어서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아는 힘이 어른이 되면은 메타인지 능력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자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40대, 50대, 60대가 돼도 그런 질문해요. 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큰일이죠. AI 시대에는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성장기니까 정체성 발달을 해가는 시기니까 그걸 찾아가면 되는데 이미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내면에 뭔가 막힘이 많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AI 도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AI 도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죠. 이 AI 도구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도 너무나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러면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제가 던지고 싶은 게 이거예요. 초개인의 학습 시대예요. 개인에게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배우는 방식도 바뀌고, 그런 평가 방식도 바뀌고, 다 바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맞춤 학습이든 뭐 맞춤 업이든 어쨌든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없어요. 초개인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모르는데 내 이해에 기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주장하는 바죠. 왜냐하면 저는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을 저는 20년 동안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인데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안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해 기반이 안 되면, 큰 문제예요. 왜냐면 AI 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괜히 두려워, 그냥. 왜냐면 나를 알고 도구를 알아야지 이게 뭔가 협업을 했을 때 내가 리딩한다는 거죠. 백전백승이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면은 나도 잘 모르겠고 AI 도구도 아직 모호해요. 그러면 이게 뭐 시너지가 날 길이 없잖아요. 어쨌든 협업인데. 또 외부에서 강의도 하면서 또 질문도 받아보고 하니까 대부분 질문의 수준이 나뉘어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니까 조금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AI 도구를 떠나서.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분들은 자기 데이터는 확실하니까 AI를 맞춤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즉, AI를 자신의 레버리지 도구로 내가 성장하는 도구로 확확 끌어오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을 꽤 최근에 좀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설을 검증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근데 매번 질문을 던지면 하고 속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사에서 요즘에 많이 교육도 시켜주고 막 그런 거 배운다 하면 좋은 회사들은 자기 개발비를 주나 봐요. 그런데
회사에서 어떤 거는 막 그게 적용이 돼서 돌아가고 어떤 건 아직 외주를 주고 있거나 막 어쨌든 변화기니까 여러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지원한다면 빨리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메시지일 텐데 어떠냐면 아직 저희 뭐 배우기는 배우고 뭐 하는데 아직 우리 회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아니라 하더라고요. CEO들은 기업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투자해주고 이런 거를 그냥 배우러는 가는데, 글쎄요인 거예요. 이 태도 자체가.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트렌드를 한 번도 쫓지는 않았거든요. 그 어떤 분은 AI가 트렌드니까 제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저를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트렌드라서 쫓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맞춤 도구라서 자기주도 학습 성장에 아주 주요한 맞춤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배우기 시작했었고 그렇게 느껴서 더 깊이 있게 나갔던 거였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벌써, 이 시장에서는 저를 알아보고 연락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발빠른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고, 그 점을 좀 이해하시고,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